인가? 네, 반갑습니다. 자, 전주에 수용 일부 했죠, 그죠? 오늘 이제 원형지 이하에서 수용 파트 나머지 끝내고 환지 끝내고 그 다음에 정비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도는 232페이지네요, 그죠? 2, 3인데 자, 우리 전주에 이제 뭐 배웠는지 한번 전체 목차 정리 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어디 갈지 또 보고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좀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어디를 하고 있냐면 도시개발법을 하고 있죠. 신도시 만드는 사업. 자, 개발사업, 그 다음에 시설사업, 그 다음에 정비사업. 세 개를 합쳐가지고 무슨 사업이라고 불러요?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사업. 이제 잘한다. 그죠? 포인트가 무슨 글자입니까? 계획이죠. 계획사업이죠. 그죠? 그래서 시설사업 할 때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 계획이 도로 만드는 시설사업에서는 아시다시피 단계별 집행계획.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신도시 만드는 개발사업에서는 무슨 계획입니까? 개발계획을 제일 먼저 만들죠. 그죠? 개발계획을 제일 먼저 만듭니다. 개발계획을 통해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 방향 설정을 먼저 하거든요. 신도시는 이랬으면 좋겠다. 목적, 위치, 면적, 사업 시행자, 토지 이용 계획, 그 다음에 인구 수용 계획이라든지 하는 등등의 내용들을 잡아냅니다. 개발계획 안에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도 여기 나와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펴놓고 있는 책에 있는 원형지 있죠, 그죠? 그것도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확인 한번 하실래요? 개발계획에 원형지가 포함되는지 도장 한번 찍어봅시다. 191 한번 가볼래요? 191 8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원형지에 대한 방향 설정도 개발계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개발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도시개발구역을 뭡니까? 지정을 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누가 합니까? 옆으로. 수업 시에도 계속 반복해야 돼요. 이해한 거는 이해한 거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써먹는 거는 다르거든요. 옆으로. 잘 안 나와요, 그게. 자꾸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래로 해서, 지정을 하거든요. 지정권자가 누가 되냐면, 원칙은 시도 대도시, 예외 국장, 관리의 결정권자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 지정하냐면 우리나라에 지정하는데 주, 상, 자, 생, 1만 이상이라는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공업지역은 3만, 비도시는 30만 이상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효과가 도, 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랬죠. 그죠? 단 이미 칠학지구로 지정되거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미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리고 분할할 수도 있고 결합할 수도 있는데 분할된 이후 내지는 결합될 때 얼마짜리가 포함되냐면 1만 이상인 토지가 하나 이상 포함되어 줘야 돼요. 그리고 지정을 했는데 사업의 움직임이 없죠. 그죠? 개발계획 몇 년? 2년, 실시계획 3년 없으면 그 다음날 해제가 돼버립니다. 여기 이제 구역 지정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구역 지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사업을 할지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고, 사업 시행자는 여러분들 공공부문, 민간부문 이렇게 나누고, 시행자 파트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는 조합이 되는 게 원칙인데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지자체 등이 된다라고 해서 면적도 2분의 1, 소유자도 2분의 1의 2배는 1년의 2배는 병행. 그래서 2분의 1 병행. 이렇게 이제 외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지정됐다가 시행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시행자 변경 사유 4개. 지금 되게 잘 냅니다, 그거. 센터를 어디에 잡아놓고? 실시계획 인가로 딱 센터를 잡아놓고 1번 1년, 2번 2년, 3번 취소, 4번 파산. 이렇게 해서 4가지 사유를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시행자에서 대행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조합을 배웠습니다.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요, 시행자는 뭘 만드냐면요, 사업을 하는, 그렇죠, 실시하는 계획을 만듭니다. 추상적이다, 구체적이다? 구체적이죠, 그죠? 실시계획은. 그래서 구체적 내용인 실시계획을 만들고, 실시계획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계획을 만들었죠. 그럼 여기에다 뭘 봤냐면
인가를 받아요. 인가는 누가 하냐면 지정권자가 합니다. 근데 사업시행자가 만약에 지정권자면 사업시행자가 만들어서 사업시행자가 인가는 그런 이상한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장일 때는 그죠? 하급 행정기관인 시도, 대도시. 시도는 시군구한테 가서 뭐 들었어요? 의견 들었고, 실시계획의 구체적 내용이 인가되면 실시계획 내용 안에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있으면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넣어줘. 그리고 이제 인가되면 그 내용을 외부로 노출합니다. 인가됐죠? 인가가 실시계획이 인가됐으니까 사업을 뭐 한다? 실시하겠죠. 사업을 하니까 방식이 두 개 있더라고요. 무슨 방식이 한 개 있고, 수용이 있고, 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게 야를 배우고 있는 중이죠. 그죠? 수용 파트를 이제 배우고 있는 중인데, 수용은 논점이 첫 번째는 누가 수용하느냐 아닙니다. 누가 수용합니까? 수용 누가요? 사업시행자가. 누구 빼고? 조합 빼고. 조합은 안 되잖아요. 그죠? 조합 빼고, 조합 제외한 모든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할 때 민간이 만약에 수용이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요, 요건이 있죠. 그죠?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소재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됩니다. 면적 3분의 2와 소재 총수 2분의 1 아닙니다. 면적 3분의 1을 뭐하고 소유하고 면적 3분의 1을 갖다가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얼만데? 3분의 1이잖아. 그 나머지 3분의 1에 대해서 뭘 하겠다? 수용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 그러면, 그죠? 소유하지 않은 토지 3분의 1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소유하지 않은 토지가 3분의 1이니까, 거기서 얼마 동의가면 2분의 1이 동의하죠. 그럼 나머지 3분의 1을 수용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제 이런 해석론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수용할 때는 어떤 법을 준용합니까? 어떤 법을 준용해요? 공시법. 왜 그래? 몇 프로? 98%. 준용하지 않는 게 2%. 특례가 있죠. 두 개. 하나가 사업 인정 고시 특례로서 언제를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냐면 토지 세부 목록을 고실 때 그걸 줄여가지고 세부 목록을 줄여서 뭐라 그럽니까? 세목이라 불러요. 세부 목록을 줄여가지고 세자가 자세할 세자거든요. 목. 리스트예요. 리스트. 목록이니까. 자세한 리스트를 갖다가 표시를 해주라 이겁니다. 그러면 수용의 권리가 생기죠. 그 다음에 재결기간이 있습니다. 불복기간이 언제까지 하면 돼요? 사업 시행 기간 안에 하면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뭘 배웠냐면요. 토지 상환 채권을 배웠죠. 뭐로 상환해 준다고요?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을 배웠습니다. 채권 지금 이거 배우면 몇 번째 배우는 거냐면 두 번째 배우는 거예요. 우리 공부에서 채권이 4개 나오거든요. 4개. 오늘 한 개 더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배웠던 게 매수증권에서 시설채권. 그죠? 현금 매수가 원칙인데 매수 의무자 지하체면 우리가 10년 경과된 지목인 대인 토지라더라도 현금 매수를 못 해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지자체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원하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 채권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토지상환 채권.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도시개발법 맨 마지막 파트에 가면 도시개발 채권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건 좀 이따 정리하기라고 여기까지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게 지금 오늘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토지 공급입니다. 토지 공급. 즉 수용을 통해서 토지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 토지를 공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이 공급 방법에 관련된 문제가 공급 방법. 그 다음에 가격.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신도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요 주변에도 신도시가 지금 더 이상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 근교에 GTX 노선이 통과하는 인덕은 바로 옆에 과천 쪽에 지금 신도시가 한참 건설 중에 있잖아요. 그죠? 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토지를 결국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LH가 했다든지 누군가가 신도시 공사를 진행을 하겠죠. 그럼 신도시가 나온다고요. 그럼 토지를 공급할 때 어떻게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까? 공급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니, 공급 방법. 응? 그렇죠. 입찰. 경쟁 입찰. 가격은요? 가격의 기준은? 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가장 높은 가격을 세는 사람이 낙찰을 볼 거 아니야. 그럼 기준가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평당 2천만 원, 평당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가격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감정가. 감정가. 결혼해서 배우잖아. 감정가. 결혼해서 그런 거 이야기 안 해줍니까? 전화 좀 봐봐. 교수님 전화 봐봐. 도대체 뭘 수업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걸 다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수용을 하는데 수용이라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저 푸른 초원이 이렇게 있어요. 저 푸른 초원이 있다. 쫙 이렇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가 있단 말입니다. 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야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죠. 요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도시 같은 데 부동산 근처에 가면요. 이렇게 토지를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A-1블록, 2블록, 3블록, 4블록. 토지별로 해가지고, 블록별로 해가지고 토지 용도가 정해질까요? 안 정해질까요? 정해져요. 어디에 병원이 들어오면 좋겠다. 어디에 관공서가 들어오면 좋겠다. 어디에 학교가 들어오면 좋겠다. 어디는 아파트를 지으면 좋겠다. 어디는 상가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등등으로 토지 쓰임새는 이미 정해져 버리고요. 여러분들 한번 다음에 가서 보시면 그 토지 용도를 정해놓은 걸 뭐로 표시를 하냐면 색깔로 표시를 해요. 색깔로 표시해가지고, 여기에 뭐 빨간색은 주거용지다. 그 다음에 뭐 파란색은 상업용지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색깔을 다 다르게 칠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파트가 이제 주거용지 같으면 아파트가 지어지는 곳도 있고, 지으려고 예정한 곳도 있고, 차츰차츰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요렇게 하나의 신도시로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도시개발 사업인데, 야를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몇 개 있냐면 2개 있어요. 뭐 하는 방식 한 개, 그 다음 많은 방식 한 개, 한지. 그 한지는 좀 더 배울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수용을 배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수용을 배우는데, 자, 야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이 토지를, 야를 A-1블록을 공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급을 해야지, 이걸. 자, 그럼 이 방법이 공급을 합니다. 공급을 하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공급해야 돼요? 그렇지. 경쟁 입찰이라니까. 너무나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경쟁 입찰이니까 가격을 어떤 사람한테 토지를 공급해요? 높게 세는 사람한테. 가장 높은 가격을 세는 사람한테 토지를 공급을 하죠. 경기가 좋으면 입찰이 과하게 붙겠죠. 경기가 안 좋으면 유찰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거고, 뭐 그렇겠습니까? 그죠? 경쟁입찰의 원칙은 알고 있는 겁니다. 경쟁입찰의 원칙인데 시험은 이 원칙은 안 내겠죠. 그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요 신도시 안에서 토지가 공급이 되는데 어떻게 공급하는 경우도 있냐면요. 추첨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추첨이라는 것은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까? 내려가는 겁니까? 그렇지.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아파트 어떻게 받아요? 아파트 여러분 공급받을 때, 여러분들이 신규 아파트가 있다. 그죠? 요즘은 얼죽신이라 그러대요. 얼죽신. 얼죽신. 요즘은 줄임말이 많아가지고 적응이 안 돼. 얼죽신이 뭡니까? 얼어 죽어도 신축. 신축 아파트, 구축 아파트보다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아파트 공급받을 때 여러분 신축 공급받잖아요. 그죠?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경쟁 입찰입니까? 추첨입니까? 추첨. 그러니까 추첨이라는 가격이, 평당 분양가가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버리는 거죠.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추첨 아니겠습니까? 추첨은 토지 가격이 정해지는 겁니다. 즉, 토지를 공급하는데, 여기에 요 토지는 추첨할 거야 라는 식으로 정해버립니다. 여기는 경쟁 입찰하는데, 여기는 지금, 녹색으로 지금 삐끔 치는 부분, 여기는 만다 추첨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첨이라는 것은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안 되는 토지가 있겠네. 그런 토지를 만다 추첨하는 겁니다. 첫 번째,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여기서 나옵니다. 85제곱미터 이하짜리 주택 공급용지.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하는데 그 주택이 85 이하야.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이야기죠. 전용 면적이. 그럴 때는 추첨으로 그 토지를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지금 신도시에 지금 수업 듣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85, 그러니까 전 평형이 85 이하로 구성된 단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 평형대가. 그죠? 그러면 그 토지는 추첨으로 공급을 받는 거예요. 싸게 받는다는 이야기죠. 싸게 받으니까 나중에 분양가를 어떻게 책정할까요? 저렴하게 책정해야 되겠지. 토지 가격이 싸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택지입니다. 주택법에 가면 공공택지가 있거든요. 공공택지는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있는데 그 단독주택이 100평 이하입니다. 330제곱미터 이하짜리 단독주택 용지는 뭐로 공급을 하게 되냐면 추첨으로 주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장용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장용지도 뭐로 준다? 추첨으로 줍니다. 이 공장용지를 추첨으로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추정이 가능하겠지만은 우리가 공장용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개론해서 지대라고 할 겁니다. 지대. 그죠? 지대가 높으면 뭐가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죠? 공급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장을, 지금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공장용지로 공급을 해도 실제 내수가 죽어가지고 내지는, 인건비를 감당을 못하니까 어디로 나가버립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에 외국으로 나가버리잖아요. 그죠? 외국으로 나가버리면 미국 같은 데 가면 반도체 공장 지는데 몇십 년을 갖다가 무상으로 임차를 해주고 땅이 넓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안 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공급을 하냐면 추첨으로 줍니다. 그 4개는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추첨 4개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렇죠. 85제곱미터 이하짜리 주택공급용지. 그 다음에 공공택지 330제곱미터 이하짜리 단독주택용지. 그 다음에 공장용지. 여기서요. 8030. 그래서 오늘부터 8030은 추첨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8030. 안 적어도 된다. 뒤에 다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뭐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냐면요.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로 공급한다고요?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알죠?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 관내에 어디 갔다 신도시가 있다. 학교가 있거든요. 초, 중,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공급할까요? 경쟁입찰할까요? 경쟁입찰했는데 그 가격을 낮게 써내가지고 떨어지면 학교 없어지는데. 뽑기할까, 뽑기? 추진 뽑기 아닙니까, 뽑기? 학교를 뽑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한다? 수의계약으로. 그러니까 수의계약은요, 시험에 이거 가끔가다 나오는데, 어떤 토지가, 이거 못 외웁니다. 10몇 개, 20가지 나오는데, 그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수의계약은 신도시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토지는 뭐 한다? 수의계약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관내에 병원 있잖아요, 병원. 병원 저 부지를 경쟁 입찰했겠어요? 추첨했겠어요? 수의계약 했겠어요? 그 수의계약. 싸게 줄까요? 비싸게 줄까요? 싸게 줘도 돼, 안 돼? 되죠. 상관없죠. 우리 그 백오 신도시인가 그게 서울대한테 토지를 갖다가 거의 공짜로 준다라고 오라고 하니까 서울대가 가까마까 고민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 토지를 공짜로 줬으니까 다른 데 토지는 상대적으로, 왜냐면 원가를 다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싸게 공급을 하겠죠. 그래도 돼, 안 돼? 되죠. 왜냐면 그 서울대가 들어오면서 그 주변 지역의 가치를 갖다 만다 올려주고 인구를 갖다 그만큼 수용해주니까 좋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병원 부지를 갖다가 수익으로 주니까 불공정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병원을 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이 빠졌어. 우리 신도시 안에 병원이 빠졌어. 그러면 집집마다 최소 1,000만 원이 뭐고 2, 3천만 원 가격이 떨어져요. 병원이 없다 그러면. 아닐까? 병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신도시가 죽고 이상한 도시가 돼버리잖아. 그렇죠? 백화점을 뺍니까, 그냥? 이마트하고 백화점 2개를 확 뺍니까? 빼지 마? 그거 빼는 순간에 집집마다 5천만 원 더 떨어져요. 그래서 집값을 떨어뜨리려면 병원 빼고요, 백화점 빼고, 지하철역 한 2개 빼삐고, 그거 딱 3개만 빼버리면, 집값이 절반으로 떨어질 겁니다. 뭔 말인지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꼭 있어야 될 토지가 있거든요. 그건 만다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공급 방법입니다. 끝!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가격이 필요하잖아요, 가격은 당연히 뭐 한다? 당연히 감정가로 주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감정가 이하로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토지는 감정가 이하로 줄까요? 그렇죠. 그렇지. 공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토지는 감정가 이하로 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 토지 공급에 나옵니다. 자, 요거부터 먼저 지금 말씀 다 드렸거든요. 이해 다 됐고, 별 어려운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요 내용부터 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원형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가시면 되냐면, 원형지를 먼저 넘겨보세요. 넘기면 235가 나올 겁니다. 235. 찾았습니까? 예, 자, 볼게요. 자, 보시면 조성토지 공급 계획의 승인이 나오죠. 토지를 공급하려고 하면 지 마음대로 공급하겠습니까? 승인을 받고 해야 되겠습니까? 뭐 당연히 승인 받고 해야지. 그렇죠? 누가 승인할까? 그렇지. 도시개발법에서는 뭐 모르겠다 이러면 다 누가 한다고요? 지정권자가 한다라고 대전제를 깔고 들어갔죠. 그래서 시행자는 토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는 조성토지 공급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군수 구순장을 거쳐서 지정권자들에게 제출해서 지정권자의 뭘 받아라? 승인을 받습니다. 줄짝. 다만 국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가 만약에 지정권자일 때는 직접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작성하거나 승인할 때 의견 듣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국장인 지정권자는 그죠? 누구 의견 듣고? 시도, 대도시. 시도면 누구한테 의견 들어요? 시, 군, 구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이거 비슷한 거 봤는데. 지정권자 승인 받고 국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내지는 대도시일 때는 지한테 직접 제출하고, 그 다음에 국장은 시도, 대도시한테 의견 듣고, 시도는 시군한테 의견 들으라는 이야기를 배웠는데, 전주에. 어디서? 앞에서. 그렇지. 맞췄어. 앞에서. 우야. 어떻게 알았어? 앞에서 배운 거야? 이야, 그냥 대단하다, 진짜. 진짜 대단하십니다. 우와, 그걸 기억하고 있네. 앞에서 배운 걸. 자, 그래서, 자, 나 몰랐어요. 앞에서 배웠는지. 자, 그래서 어디를 안 가보시면 되냐면, 똑같은 내용이 나올 겁니다. 223페이지를 안 가보실래요? 천천히 보시게, 천천히. 지금 우리 이제 도시개발법 하면서도 국토계획법을 많이 끌어다 쓰죠. 그죠? 그러고 뒤에 하면서도 자꾸 앞에 걸 끌어다 쓰죠. 모든 법리는요, 앞과 뒤가 다 연결이 돼 있다. 232 찾았습니까? 223 찾았습니까? 자, 223 인가권자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똑같은 문장이. 사업 시행자는 작성된 실식에 대해서 지정권자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자가 실식 인가 받을 때는 실식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신고를 거쳐 제출하는데 만약에 국장, 특별자치도, 대도시일 때는 그죠? 거쳐 제출합니까? 직접 합니까? 직접 제출해라. 됐죠? 그리고 누구한테 인가 받으라고 합니까?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만약에 인가하거나 승인할 때 의견 들으라고 돼 있죠. 국장은 누구한테 의견 듣고? 시도, 대도시. 시도는 누구한테 의견 듣고? 시군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똑같잖아. 문장이. 복사, 컨트롤 C.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갖다 붙여놨죠. 같은 내용들이 여기에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죠? 공부할 때 양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공급 계획이 나오네요. 사업생자는 직접 건물을 건축, 사용, 공급, 계획한 토지가 있으면 그 현황을 토지 공급 계획 내에 포함시키면 되고, 민간이 직접 건물을 지어서 사용 공급한 계획은 전체 조성 토지, 민간 참자 출자 지분 범위 안에서만 토지 공급 범위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공급 방법 봐봐요. 공급 조건. 사업시행은 조성 토지 공급 계획에 따라서, 자, 뭐에 따라서 공급한다고 됐습니까? 토지, 조성 토지 뭐에 따라서 공급 계획에 따라서 공급한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처음 공부하시잖아요, 그죠? 처음 공부하게 되면 이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게 개정이 지금 세 번째 됐어요. 세 번째. 재작년에 이게 개정된 건데 옛날에 뭐였냐면요. 시행자는 토지 조성 토지를 개발 계획에 따라서 공급한다. 이렇게 나왔더랬어요. 또 실시 계획에 따라서 공급한다. 이렇게도 개정이 됐더랬어요. 또 얼마 전에 또 개정했어. 뭐에 따라서? 공급 계획에 따라서 써놔라. 시험은 지금 빨간색이 나올 거다 틀리게 내려고 그러면 개발 계획이나 실시 계획에 따라서 공급하는 게 아이고 뭐에 따라서? 공급 계획에 따라서 토지를 공급한다. 이 경우 국계법에 따르는 기반 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상자 자격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다. 자, 방법. 뭐가 원칙? 경쟁 입찰 방법에 따른다. 줄짝. 예외. 추첨 넣어줘. 추첨. 뭐라고 했어요, 내가? 추첨 뭐라고 했어요? 8030. 국민주택 규모 이하니까 얼만데? 85제곱미터 이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공공택지.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령이 정한 330이죠. 그래서 8030. 공장용지죠. 이렇게 해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수익계약은 어떤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종료 쭉 나오잖아요. 그죠? 심심할 때면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는데 반드시 공급해야 될 토지. 수익계약에서 하나 체크할 게 있습니다. 우리 배운 것 중에서 토지상환 채권 기억나시나요? 토지 상환 채권 기억나시죠? 뭐로 상환한다고요? 토지로 상환한다라고 채권을 발행하죠. 그럼 만기에 뭐로 줘야 돼? 토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 나중에 토지를 주겠다고 이미 수익계약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된 거죠.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도 5번에 있죠. 요거만 한 줄 추내요.
요것도 수익계약의 일종입니다. 토지 상환 채권. 요거 하나만 줄쳐놓으면 돼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심심하실 때. 아니다. 안 심심해도 읽어봐라. 한 번에 읽어봐라, 이거. 그 쉬는 시간에, 바쁘시겠지만은 한번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의 수익계약인지. 그 다음에 가격 나왔네. 가격은 어떻게 준다고 해서 제가 감정가. 뭐 당연한 이야기. 그 다음에 가격 산정의 특례가 있습니다. 이제 감정가가 아닌 경우가 있죠. 1번 사업생계는 학교나 폐기물, 임대주택,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시설. 뭡니까? 사적 목적, 공적 목적. 공적 목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조성 토지,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할 때는 토지 가격을 감정가 이하로 감정 맨 끝에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줄짝 맨 끝에 돼 있죠. 다만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공공시행자에게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가 이하로 줄 수 있답니까? 줘야 한답니까? 이게 중요하죠. 이게 2년 전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험에 지문으로 안 떴어요. 이거 곧 나옵니다, 이거. 곧 출제된다, 이거는. 곧. at once. 곧 출제된다. 그래서 밑에 쭉 놓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 산정의 특례로서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도시, 공공원의 일에 정한 토지 외 지역 특성화 사업 유치 등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면 감정가 이하로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뭐 등등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지가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토지 공급을 다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 배운 게 뭘 안 배웠냐면 운영지를 지금 빼놓고 왔죠. 운영지를 볼 건데 운영지는 여러분들이 요 내용하고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했어, 이제. 자, 한번 봐주세요. 운영지가 뭔지를 볼게요. 요 10분이면 끝나거든요. 자, 여기를 이렇게 이제 줍니다. 주는데, 요 중에서 일부 토지입니다. 일부 토지. 요만큼을. 토지를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요. 이렇게 줘요. 요만큼만. 신도시 전체 면적이죠, 그죠? 면적 중에서 이만큼을 주 기반 시설을 만들어주는데, 토지를, 야를 요렇게 공급합니다. 어떻게? 원래의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걸 원형지라 불러요. 가공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가공을 안 해요. 즉, 형질 변경을 하고, 그죠? 싹 밀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주 기반 시설만 닦아가지고 그대로 주는 게 원형지입니다. 이 원형지입니다. 어렵게 없어요. 그럼 원형지를 줄 때 장점, 단점 알면 되거든요. 자, 이게 들어온 지가 한 10년 됐거든요, 이 제도. 원형지라는 제도가 10년 됐는데, 이게 이제 뭐하고 같이 들어오냐면요. 대행, 개발계획의 공모, 원형지가 같은 제도로 들어와요. 같은 제도로. 설명해 드리니까 한번 들어요. 취지를 설명해 한번 들어보면 돼. 우리가, 과거의 신도시는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흔히 이제 신도시가 90년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건설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누가 주도권을 쥐고 사업을 했냐면, 공공이 주도권을 쥐고 사업을 했더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도시가,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이제 수도권만 그런 게 아니죠. 각 지방별로, 부산, 대구, 광주, 그죠? 울산 등등에서 신도시가 막 만들어지고, 이제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도시가 좀 천편일주로 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누가 가지고 있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안들을 좀 채용해서 신도시의 다양성을 확보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편입시키셔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들어온 게 뭐냐면, 개발 계획안을 민간에도 맞아 공모를 해서 걔들이 응모를 할 수 있게 하자.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가 개발 계획을 공모했는데, 서울에 있는 SH공사가 응모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누가 응모할까요? 민간이 응모한다고 했죠. 그리고 개발사업의 대행을 배웠죠. 대행. 개발사업을 대신하자. 주로 개발사업은 누가 했는데? 공공이 했는데 대신하자. 누구한테? 민간에게. 민간이 잘하는 게 있어, 없어? 있어. 설계나 분양 내지는 부지를 조성하는지 기반시설 공사 이런 것들은 민간이 더 잘할 수가 있다. 걔들에게 맞아 대행시키자 이런 말을 했죠. 그죠? 자, 그리고 개발 계획을 공모를 시키고 대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일을 갖다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시켜야 되죠. 그럼 토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 그럼 뭘 줘야 돼? 이걸 주는 거예요. 원형지를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제도를 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원형지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고로 원형지는 가공이 돼 있는 토지, 가공이 안 돼 있는 토지, 가공은 안 돼 있어요. 대신에 뭐는 닦아주냐면요, 주 기반 시설을 만들어줘요. 메인의 기반 시설은 큰 도로 8차선, 10차선 도로는 대로는 만들어주는데 토지는 가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원형지를 만들었을 때 장점이 있겠죠. 장점. 어떤 점이 장점일까요? 장점은 여기는 지금 가공을 했는데 토지가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원 상태 그대로 주잖아. 원 상태 그대로 주니까 가격이 저렴하겠죠. 예를 들어서 파를 사는데, 쪽파를 사는데, 쪽파를 흙이 묻은 상태에서 사는 거하고 쪽파를 다 까가지고 팔아요. 가공을 했어. 그러면 어느 게 비싸요? 그래. 그래서 이건 가격이 싸요. 이거는. 왜? 원래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자, 가격을 싸게 받아서, 고로 아무한테나 준다, 안 준다? 아무한테는 안 줘. 이거 아무한테 주면 특혜 시비가 붙어요, 이거는. 그렇겠죠. 제가 만약에 어디서 신도시를 갖다 경쟁 입찰로 낙찰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이상한 겁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신도시에서 원형지를 내가 받았대.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저기 뭐 이상한데 저거? 이런 생각합니까? 그죠? 특혜 시비가 붙을 수 있다니까. 고로 원형지는 아무한테나 준다, 안 준다? 시험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아무한테는 안 줘요. 주로 누구한테 줄까? 공공. 끝. 이 다야.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내니까 그러면 굉장히 쉬워요. 아무한테나 안 준다니까요. 누구한테 준다고요? 공공. 그죠? 받았어. 누군가 받았어. 공공이 받았어. 그럼 이거 홀라당 팔아피면 돼, 안 돼? 안 되죠. 싸게 받아가지고 홀라당 차익 남기고 팔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매각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매각 못 해요. 근데 누구는 매각이 가능하냐면 깡패는 매각할 수 있어요. 깡패. 제가 수업할 때 깡패가 누구라고 했어요? 국가하고 지자체. 둘 다 공통점. 뭘 가지고 있다? 공권력 주체 아닙니까? 군대 내지는 경찰을 가지고 있죠. 또 뭘 받아가? 아니, 조폭들하고 또 깡패 뭘 가지고 있어? 조직을 가지고 있잖아. 두 번째 뭘 받아가? 세금을 받아가잖아. 세금을 받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는 팔아야 되냐면 국가지자체는 팔아도 돼요. 끝. 다 했어. 네, 소발한 거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원형지로 주잖아. 원형지로 주다 보니까 난개발의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죠. 막는 방법으로서 뭐 하면 돼요? 통제를 하면 돼요. 통제를 하는 방법으로서는 승인을 받고 하겠죠. 승인 누가 할까요? 지정권자. 누가 한다고요? 지정권자. 끝. 다 했습니다. 이게 원형지입니다. 시험은 지금 말씀드린 범위 내에서 출제합니다. 그리고 원형지에 있는, 봐요. 여기에 원형지에 있는 일블록을 갖다가 공급을 합니다. 그죠? 그럼 이거 공급할 때 어떻게 공급하는 게 원칙일까? 원형지를 갖다가 누구한테 준다고 했어요? 제가 아무한테는 안 준다고 했죠? 공공에 준다고 했죠? 그럼 원형지를 받아가지고 쓸 사람을 선정해야 될까?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선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경쟁 입찰을 할까? 수의계약을 할까? 그렇지. 그래서, 자,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이제 헷갈려 빈다니까. 좀 전에 이 토지는 공급을 할 때 어떻게 공급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어요? 경쟁 입찰. 근데 원형지는 뭐가 원칙이더라? 수의계약이 원칙이야. 그래서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졸고 막 하면 혼자서 이상한 거 보다가 와가지고 아니 어디 가니까 경쟁 입찰이고 어디 가니까 수의계약이고 막 이래 물어본다고. 출제자가 원형지를 공급한다라고 물어봤는지 일반 토지를 공급하는 걸 물어봤는지를 문장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한테 지가 아는 거로 푼다고. 나는 뭐밖에 모른다. 경쟁 입찰밖에 모른다. 그럼 그거로 풀어라. 틀리비라고. 헷갈린다고 이야기한다고. 이게 왜 헷갈리노? 그러니까 그게 무슨 토지인지에 대한 논점을 잡고 보시라 이 말입니다. 원형지는 뭐 어떻게 공급한다고요? 수익이요. 원형지는 이라면 원형지 특징을 알아야 돼. 원형지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다. 싸게 준다. 고로 호라당 팔면 안 된다. 그리고 그래서 이걸 공급할 때는 어떻게 한다?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감정가 플러스 해가지고 둘이 협의합니다. 이 협의가입니다. 감정가를 중심에 놓거든요. 중심에 놓고 뭐 한다? 협의로 가격을 정하게 돼 있다.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형지는요, 전체 신도시 면적이 얼마?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즉 3분의 1 이하 범위 안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내용들이 여러분들 운영지에서 아셔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운영지란 팔지 말라고 했죠. 평생을 못 팔겠습니까? 일정 기간 동안 못 팔겠습니까? 일정 기간 동안. 몇 년이면 10년입니다. 10년. 최장 10년 범위 안에서 매각을 막아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원형지. 사업생년은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내지는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대통령 영의정한 절차에 따라서 뭐 받았어? 지정권자 승인 줄자 아무 데나 못합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 개발합시다.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요 1, 2, 3, 4, 5가 적어놓을래요? 원형지 개발자입니다. 누구라고요? 원형지 개발자. 원형지를 받아서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주로 누구라고 했어, 내가? 건강. 에게 개발하게 합시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이 얼마? 3분의 1 이내로 한정해서 공급하는데 누구한테 주는지 나오죠. 1번 국가지자체, 2번 공공기관, 3번 지방공사, 그 다음에 복합개발을 위해서 실시한 논에 봐라. 공모에 선정된 자. 그래 맞다. 얘한테도 주네. 그 다음에 학교나 공장부지. 원형지를 뭐로 준다고요? 학교나 공장부지로 직접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얘들에게 줄 수도 있다. 됐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원형지 공급을 만다? 승인할 수 있죠. 승인. 아까 승인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승인 받고요. 그리고 승인을 내줄 때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조건 같은 거 붙일 수? 당연히 있겠죠. 그죠? 바로 밑에 나오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있다, 없다만 아시면 돼요. 왜 조건을 붙이는지 그 이제 이유를 알면 좀 쉽겠죠. 그 다음에 원형지 공급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생년은 원형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정권자 승인 신청을 할 때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함께 제출한다. 그러니까 원형지 공급 계획은 누구한테 냅니까? 원형지를 공급하는 계획이니까 원형지를 만드는 사업 시행자가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나는 원형지를 이렇게 공급하겠습니다. 라고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부계획. 사업생년은 개발계획에 따른 방향, 승인, 내용에 따라서 원형지 개발자와 계약을 하고 개발자로부터 세부계획을 받아서 실시계획 내용에 맞다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각자는 원해 원형지 개발자는 누구 빼고 국가지자체 빼고라고 가로에 돼 있죠. 그죠? 거기다가 형광펜. 누구야? 깡패. 적어놔. 깡패라고 적어놔. 시험장 갈 때는 국가지자체로 가는 거 아니야. 이게 국가지자체는 뭘 한다, 뭐 안 된다라는 것들이 한 개 나오겠습니까? 여러 개 나오겠습니까? 여러 개. 그럼 여러분들은 깡패로 다 기억하고 있으면 한꺼번에 싹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보시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영의 정하는 기간 동안에 매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대통령 영의 기간이라는 것은 다음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입니다. 먼저 끝나는 기간. 자,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몇 년? 5년.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중에서 먼저 끝나는 날. 이 지나기 전에는 매각할 수 없다. 공사가 먼저 끝나요? 계약을 먼저 해요? 응? 계약을 먼저 하잖아. 그러니까 계약한 날부터 몇 년? 10년. 또는 공사 끝난 날부터 몇 년? 5년. 중에서 몇 년? 빠른 기간이 도달하기 전에는 매각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승인했다가 둘이 공급 승인을 갖다 취소하는 게 있어요. 승인을 갖다 누가 하냐면 지정권자가 하겠죠. 그죠? 지정권자가 취소하니까 뭔가 잘못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1번 사업시행자가 공급 계획대로 토지를 공급을 안 하네. 그 다음에 세부 계획대로 토지를 실시 계획에 반영한 세부 계획대로 토지를 이용을 안 해. 사업시행자나 개발자가 조건을 붙였거든요. 아까 승인해 줄 때 조건을 이행하지 않네. 객관식에서는 이런 것들은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해지. 계약을 해지해버립니다. 원형지 개발자가 원형지를 받았으니까 원형지 받은 목적대로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되죠. 근데 그가 제대로 안 쓰는 거지. 간단적인 예를 들자면 아까 팔지 말라고 했잖아. 홀랑 팔아핀다든지. 그럼 어떻게 가만히 놔둘까? 해지합니까? 해지하는 거죠. 시행자는 다음 사유가 있으면 다음 사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기간 안에 착수를 못하네. 두 번째, 기간을 넘겨버리네. 당연한 이야기죠. 몇 년 안에 기간을 넘겨버리고, 그래서 사업도 하는데 사업기간을 넘겨버리고, 그 다음에 삼자한테 홀랑 팔아핀다든지, 목적 외인 목적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객관식 시험에서 나와봐야 아무도 안 틀립니다. 안 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오죠. 사업식량은 다음 사유가 있으면 개발자에게, 그죠? 요런 잘못된 사유가 있으면 개발자한테 몇 번? 2번 이상 시정을 요구합니다. 몇 번? 2번. 3번 아니다.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라고 몇 번 합니까? 2번. 우리나라 정세는 안 맞죠? 우리는 보통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집에서 애들한테도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2번 하고 날아가면 아가 놀란다고. 그렇죠? 애는 몇 번 똑바로 해라는 시정명령이 온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애들은 보통 몇 번 정도는 시정명령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3번. 3번.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안 하면 바로 날아가는 거지. 그죠? 2번 하고 날리면 신이치게 반하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근데 이거 이제 똑바로 해라 몇 번 합니까? 2번이죠. 2번. 좀 희한하죠, 그죠? 결국 이 입법 과정에 누가 참여했다? 유학파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국내파들은 3번으로 갑니다. 그죠? 유학파들 들어왔다. 자, 저희 집에서는 똑바로 해라 한 번에 날아갑니다. 3번 안 갑니다. 똑바로 해라 안 하죠. 바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한 번만에 시정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습관이 참 좋더라고요, 그게. 그죠? 2단 옆차기는 2번. 옷을 벗기고 쫓아내는 거는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정반법. 아까 어떻게 선정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한다고 해서 수의계약이라니까. 수의계약. 뭐가 아니다? 경림입찰 아니죠. 다만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에게 개발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어떻게 한다? 경쟁입찰로 합니다. 원칙은 뭐라고요? 수의계약. 근데 학교나 공장부지는 경쟁입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격은 나오네요. 가격은 감정가 아닙니다. 감정가가 중심은 맞는데, 그죠? 결론 뭐 한다? 협의. 시험에 몇 번 나왔죠? 지문으로 나오죠? 협의. 감정가로 시험에 냅니다. 감정가 아닙니다. 협의입니다. 줄만 치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수금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선수금이 뭐냐면 미리 받는 돈이에요. 미리 받는 돈. 그러니까 이게 봐봐. 토지계는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평당 3천만 원 이렇게 분양을 받았어. 그죠? 그러면 토지를 공급받을 때 돈 주는 거하고 토지를 받는 거하고는 원칙적으로 무슨 관계 있어요? 동시행 관계 있죠. 동시행. 근데 토지를 만다? 선수금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여러분 공급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아파트 안 살아봤구나. 공급을 안 받아봤구나. 아파트 선부장이잖아. 왜? 뭐부터 줘? 아파트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잖아. 뭐부터 주고? 돈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파트를 받아서 들어가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분쟁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전부 다 뭐 한다? 동시행입니다. 가서 보고 원하면 그때 바로 사는 거예요. 토지는 어떻게 사는 게 원칙? 토지는 어떻게 하냐면 토지를 만들어 놓고 팔아요, 보통. 만들기 전에 팔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시행 관계가 맞아요. 근데 토지도 어떻게 받을 수 있다? 선수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토지를 선수금으로 받으니까 과열이 붙었겠죠, 그죠?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토지를 선수금 받을. 그러니까 이게 원칙일까요, 예외일까요? 예외겠죠. 당연히 예외겠지. 토지는 뭐가 원칙인데? 동시이행이 원칙, 동시이행 관계가 원칙인데 토지도 선금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죠, 그죠? 그래서 사업식량은 토지 공급 등가 원형지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있고, 미리 받는 게 원칙이라고 해서 제가 예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받아라?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도시개발법 보니까 진짜 전부 다 누가 행사합니까? 그렇지. 지정권자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죠. 자, 근데 공공이 선수금 받을 때 요건이 있고요. 민간이 선수금 받을 때 요건이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들어갑니다.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사업식 토지 면적 10% 이상에 대해서 뭘 확보해야 된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수금 받을 수 있어요. 선수금 받을 수 있다. 소유권을 얼마나 확보해야 돼요? 10%. 그게 다야. 그다음 민간이 선수금 받는 게 시험이 나오겠죠? 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실시행을 받고 민간은 선수금 받으라 그러면 소유권을 확보해랍니다. 몇 프로? 소유권은 몇 프로? 100%입니다. 공공은 아까 소유권 몇 프로 확보하면 선분양할 수 있어요?
10%. 10%. 민간은 100%. 100%. 그리고 저당권 같은 거 있으면 당연히 말소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공사 진척률이 몇 프로입니까? 10% 이상은 돼야 됩니다. 공사 진척률이 10%. 여러분, 아파트 선분양 하잖아요. 그죠? 선분양 할 때 소유권 몇 프로 확보해야 돼요? 현대건설이 그 H 또는 힐스테이트를 갖다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선분양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현대건설은 소유권 몇 프로 확보해야 돼? 또, 이게 선분양을 하려고 그러면 소유권을 몇 프로 확보해야 돼? 100%. 공사 진척률은? 이상.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사가 착공이 들어가야지 분양합니까? 착공 안 들어가고 분양합니까? 착공? 그러니까 안자하고 들어가고 같이 들리는데 착공 안 들어가고 분양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착공 들어가야 분양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맞췄습니다. 착공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뭐 파고 있다? 땅 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가장 번화한 거리에 모델하우스 지어가지고 분양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게 헷갈리는데 과거에 제가 주택공급규칙을 보면 공사 진척률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선분양을 하면 15%가 돼야지 그때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분양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개정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그때 봤을 때는 15%였거든요. 근데 지금 토지에 대한 선수금은 몇 프로? 10%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자 할게요. 공공이 선수금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소유권 몇 프로? 10%. 10%. 소유권 10% 끝. 민간이 선수금 받는 거지. 그러면 소유권은 몇 프로? 100%. 플러스 공사 진척률은 10%. 그러니까 선수금은 10%가 두 개 있네. 10%가 두 개 있네. 민간으로 오면 10%가 뭐가 되고 공사 진척률이 되고 공공으로 오면 뭐가 소유권이 되네. 됐는데요? 나머지는 다 했죠.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가시면 되냐면요. 그 다음에 환지죠, 그죠? 근데 환지를 보지 말고요. 환지를 보지 말고. 환지는 이제 볼 겁니다. 260페이지로 한번 가보실래요? 258. 258. 미리 좀 봅시다. 비용부담이 나옵니다. 비용부담. 이건 아는 겁니다. 우리가 도로 만드는 시설 사업에서 비용부담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비용은 누가 냅니까? 네, 그래. 왜 그래. 지가 낸다고 했잖아. 국가 가면 국가 지가, 지자체 가면 지자체 지가, 민간에 하면 민간, 지가 내야지. 근데 지가 비용을 냈더니만 그래서 이익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익을 받은 사람한테 비용 부담을 시킬 수 있다. 비용 부담을 시킬 때는 뭐 한다? 바로 갑니까? 먼저 협의합니까? 협의. 때문에 좋은데 협의가 안 되고 싸우죠. 그러면 관할이 동일하면 도지사. 다르면 비용에서는 정점에 누가 있다고 해서 행안부. 비용은 항상 머리 꼭대기에 누가 있다? 국장이 지금까지 우리 싸우면 항상 머리 꼭대기에 누가 있었는데, 근데 비용에서는 누가 있다? 행안부. 그 국장이 비용을 부담했어요. 국장이 그때 지자체한테 비용 부담을 시킬 때 바로 가가지고 돈 내라. 이렇게 하면 놀래 안 놀래? 놀래죠. 그러니까 누구를 거쳐서 가라?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가라. 기억나십니까? 그거야 그게. 여기 있어요. 근데 거의 유사한데요. 90%가 유사하거든요. 유사한 게 같습니다. 10%가 다르거든. 다른 10%가 나오겠지. 자, 1.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가 낸다?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를 제가 수업할 때 뭐라고 했어요? 지가 낸다. 끝.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익을 받은 시도시군구가 있으면 대통령 영의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받은 시도시군구한테 비용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경우에 국장일 때는 바로 가면 돼 안 돼? 누가 협의해라? 행안부. 똑같잖아. 시도 대도시는 시군구에 비용 부담 시킬 때는 그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도와 마구 협의.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죠. 그럼 누가 결정한다? 행안부. 항상 결정은 정점이 누가 했다? 행안부.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때도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에서 259 보시면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할 때 다른 법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 있는 자에게 공동구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국회법 똑같죠. 그죠? 이 경우 공동구 설치 방법이나 기준 등에 대해서는 뭐를 준용한다? 국토계획법에서 공동구 설치 관리 등의 방법 배웠어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하고 똑같아. 아이고 이제 보조민 융자. 도시개발 사업에 들은 비용은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비용의 전부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 융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연한 거죠. 전부 일부를 만다 보조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누구면 행정청이면 전부를 보조 융자할 수 있다. 우리가 행정청일 때 보조 융자 받을 때 이거 조심해야 돼. 기초조사나 지형도면 작성 비용은 얼마까지 보조해준다고 했어요? 80%. 나머지 비용은 2분의 1. 기억 안 납니까? 안 날 수, 괜찮아. 안 나도 돼. 안 나도 돼. 뭐 기억 안 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억이 안 나니까 내가 있는 거 아이가. 자,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하기만 하면 돼. 148. 자꾸 보는 거예요. 자꾸 이점 묻고 보고. 지금 주특기가 뭡니까? 여러분 주특기. 이점 먹는 거. 그죠? 돌아서면 이점 먹잖아, 돌아서면. 그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넣어줘. 148에 밑에서 1번째 줄에 3번 넣어줘. 양가로 1번에 행정청 넣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시면 1번에 기초조사나 지형도면 작성 비용은 얼마까지 보조받아? 80%.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나머지 비용은 몇 프로 보조한다고요? 50%인데, 여기 오니까 사업 시행자 행정이 그걸 안 나누네. 얼마나 보조해준다? 전부 100% 보조해준다는 거예요. 전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다. 다르죠? 시험 내겠네. 나왔지 벌써. 이런 거는 나중에 모을 겁니다. 유사 영역끼리 싹 다 모아가지고 정리를 할 겁니다. 이거 언제 할 거냐면 9월달에 합니다. 8월 말이나 9월달에 싹 전부 모아가지고 한 방에 싹 정리해 줄 겁니다. 지금은 계속 헷갈려. 계속 헷갈리고 깨지고 하다가 이제 그 싹 모아한 거 가지고 시험에 갑니다. 지금 해주면 안 되나? 라고 하는데 지금 해주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헷갈려가지고 시험 끝까지 이제 다 계속 헷갈린 겁니다. 지금은 계속 깨지고 찾아보고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시설은 설치 의무자가 부담하는데 다음 각호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이건 주택법에 나오는 겁니다. 주택법에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이거. 도로나 상하수도 설치 의무자는 누굽니까? 지자체. 도로나 상하수도는 누가 의무가 있다? 지자체. 그리고 전기통신가스 난방 있죠? 요거는 누가 공급을 하게 됐다? 공급자. 전기는 한전이죠? 가스는 가스공사죠? 난방은 지역난방공사죠? 통신은 KT. 이런 데서 공급하는 자가 있습니다. 통신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뭐 체크할 거는요, 다 공급자죠? 도로나 상하수도가 누가 합니까? 지자체. 근데 요거는 주택법에 가면 간선시설 공부할 때 또 나옵니다. 그래서 뭐 특이한 내용은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더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요 밑에 지중선로 설치 비용을 좀 보셔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자, 도시개발구역 안 전기시설을 사업 시행자가 지중선로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요청했어요? 사업 시행자가 요청했어요. 사업 시행자가 요청하죠. 그럴 때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하고 요청하는 자하고 반반씩 내요. 공급하는 자가 누굽니까?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누구예요? 한전. 독점이잖아. 그리고 요청하는 자가 얼마씩 낸다? 반반씩 내요. 반반씩. 누가 요청하면? 사업 시행자가 요청하면. 근데 다만 무슨 방식으로? 전부 무슨 방식?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환지 방식. 좀 이따 환지 배울 겁니다. 그때는 공급하는 자가 얼마를 내고요? 3분의 2. 그 다음에 요청하는 자가 얼마를 내야 돼? 3분의 1. 비율로 부담한다. 이걸 바꿔서 내겠네. 시험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죠. 2번. 또 나올 겁니다. 이거.
여기서 문제를 내보면,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출제를 해보면요, 어디를 꼬아서 내는 게 좋고 하는 그 부분들이 있거든요. 요거 내면 되게 문제 내기 편해요. 그럼 되게 또 많이 틀리죠. 그 문제를, 시험 문제를, 모의고사 문제를 냈는데 막 틀리는 거야. 그럼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죠. 제가 수업을 듣고 틀리는데 기분 좋겠나. 이상한 사람, 내가 뭐 사이코가 돼. 사람을 갖다가 이상한 사람을 만드네. 맞추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그죠? 자. 기분 별로 안 좋네. 첫 시간부터. 여러분이 틀리는데 제가 기분이 왜 좋겠습니까? 좀 사이코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설치시기. 그렇게 해야 돼. 자, 봐. 사업 시행자가 지중설로 설치를 사업 시행자가 요청했을 때는 얼마씩 낸다? 반반. 근데 환지일 때는 한전에서 얼마를 내고? 3분의 2. 그죠? 우리가 요청한 사람이 얼마를 내고? 3분의 1. 환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환지만. 자, 그 다음에 설치 시기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그죠? 준공검사 신청하기 전까지 해야 되죠. 까지 끝내야 되겠죠. 뭐, 대행할 수 있겠지. 나머지 필요 없어. 참고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가능성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올해 이거. 한번 봐봐봐. 출제 횟수를 보여. 횟수를. 21 냈지. 24 냈지. 28 냈지. 29 나오지. 32 나오지. 그죠? 주기를 타고 있죠, 지금. 몇 년? 그렇죠. 3년 또는 4년의 주기를 타고 있죠. 그렇잖아. 그 올해 시기 몇 회인데? 36회잖아, 그죠? 35회 출제 가능성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봐요. 32회 나오고 35회 안 나왔다니까. 35회는 출제 가능성이 몇 프로가 되냐면 한 5, 60%가 돼요. 근데 안 나왔어. 그럼 36회는요? 5, 60%입니까? 7, 80입니까? 인데 안 나왔비싸. 36회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올해 당연히 100% 합격할 건데 여러분들이 후배는 37회 때는 제가 이거 수업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거품 물고 합니다. 거품 물고. 그러니까 어떤 파트인데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잘 들어야 돼요. 어떤 파트인데 매년 나오는 게 아니고 매년 나오는 문제가 있고요. 매년 나오는 건 아닌데 3, 4년 주기를 타는데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보다 봐요.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보다도 3, 4년 주기를 타는데 수업할 때 더 강조를 하고 거품 물 때가 있고 모의고사 유난히 출제를 많이 하는 게 있다니까요. 이거 왜 그러냐 할 때 출제 가능성이 그 해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쌤들은 수업을 이렇게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기출 문제를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기출 문제가 자꾸 들어와요. 문제 쓰지, 기출 문제집 쓰지, 기본서 쓰지, 요약집 쓰지 하면서 작년에 뭐가 나왔고 하는 등등이 자꾸 이게 보인다고 이게. 그러면 신기가 있거든요. 약간 문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럴 때는 이 문제가 보여요, 이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문제를 뽑아내면 한 60개를 뽑아내죠. 만약에 60개를 뽑아내면 문제는 웬만하면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뭐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출제가 올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자, 들어갑니다. 별거 이렇게 쉬워요, 그런데. 이거 누가 발행합니까? 시도가 발행합니다. 누가 발행한다고요? 시도가 발행한다. 이거 중요한 것이 많이 나왔죠. 누가 발행한다고요? 누가 발행한다고요? 시설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시도가 발행하니까 누구 승인받는다? 행안부. 국장 아닙니다. 국장 아니다. 이거 국장으로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났다, 답이. 국장 아니다. 누구라고요? 행안부. 누구라고요? 행안부. 자, 그래서 이런 총액, 방법 뭐 등등에 대해서 행안부 승인을 받는데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원금 몇 년? 5년. 이자는 2년 합니다. 원금은 몇 년이에요? 5년. 이자는 2년입니다. 그 다음, 대승유장이 되어 있고, 발행반법 나오네요. 도시개발채권을 제가 공부해서 이러면 상환자가 들어가면 전주에 주택 상환사, 토지 상환 채권하면 상환자가 들어가면 김영증권이라고 했죠? 상환자가 지금 안 들어가잖아, 도시개발 채권은. 그러니까 뭔 아니다? 기명은 아니죠. 기명은 아니죠. 그래서, 채권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한다. 뭐가 아니다? 기명이 아니다. 조례로 정하면 되고요. 이유는 그죠? 행안부 승인을 받고 국공채 금리 특별회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례로 정합니다. 누가 발행합니까? 시도가 발행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느 조례? 시도 조례로 이유를 정하는데 누구 승인받으라? 행안부 승인받습니다. 소멸시효 원금은 이자는 2년, 만기는 5년부터 10년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만기하고 소멸시효하고 바꿔가지고 섞어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니까 수험생들이 또 틀리더라고요. 만기는 몇 년? 5년에서 10년 범위 안에서 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최단 몇 년? 5년, 최장 10년. 그러니까 오늘 발행을 하면서요. 자, 제발 잘 들어요. 오늘 여기에 있는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면서 만기를 2029년으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최단 몇 년? 5년. 아니, 오늘 발행하잖아. 오늘이 며칠이고. 그죠? 오늘이 25년, 오늘 3월 10일 아닙니까? 발행을 하면서 만기를 29년으로 잡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최단 몇 년? 요 날로부터 5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만기를 잡을 때는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그죠? 5년이니까 2030년이죠. 그죠? 2030년부터 요 사이에 만기가 잡혀야 돼요. 최단 몇 년? 최단 몇 년? 요 플러스 몇 년? 5년. 최장 10년.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해준다니까요. 요 기간이 만기가 돼야 돼요. 자, 요 날이 만기였어. 만기 됐어, 안 됐어? 만기가 됐어. 요 정해가지고. 만기가 됐죠? 만기가 됐잖아. 그럼 채권이잖아. 상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채권자가 상환 청구를 안 하는 거야. 소멸시효는 원금은 몇 년? 5년. 이자는?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죠? 구분해야 되겠죠. 됐고. 그 다음에 매입 의무자 한번 볼까요? 여기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이거 뭐 때문에 나오냐면 이것 때문에 나와요. 다음 하나 해당자는 도시개발 채권은 매입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가 포인트입니다. 매입하여야 한다. 근데 요 매입 의무자에서 시험이 뭐가 나오냐면 야를 내요. 지금 야가 계속 나오더라고. 국계법에 따른 56조 1항 개발행위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인데 1항에 따른 허가받은 자 중에서 요건데 여기 바로 뭐냐면 토지 적어놓을래요? 형질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형질 변경 허가입니다. 무슨 허가라고요?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좀 적어 두실래요? 그래서 우리가 국토개입법 개발행위에서 형질 변경할 때는 개발행위 받잖아요. 그죠? 그 형질 변경 허가를 받죠. 그때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질 변경 허가를 받으면 허가받은 사람은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죠? 그죠? 그때 그냥은 안 되고 뭘 매입해라?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지 형질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 채권은 1, 2, 3는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 1, 2, 3는 아무래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뭘 받는 사람일까요? 혜택을 받는 사람이겠죠. 그죠? 자, 1번.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그죠? 공공부문의 사업 시행자고 공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공공하고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를 만드는데 공공부문의 사업 시행자고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관급 공사를 수주한 겁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이 아들이 이런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는 뭘 매입해라?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라. 그러면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부문의 사업 시행자 외의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때 누굽니까? 민간입니다. 민간이 사업 시행자로 뭐 받더라? 지정을 받죠. 민간 부분이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죠.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죠. 그때 뭘 매입해야 된다?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라.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채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중에서 꼭 기억할 거는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은 지금까지
요 3번을 가지고 시험에서 집중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채권. 그 도시개발 채권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내거든요. 의외로. 그래서 꼭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해버렸다. 자, 맨 앞에 안 본 게 환지를 안 봤습니다. 자, 환지는 좀 쉬었다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